무이자로 20년간 대여, 이런 식이면 형식만 대여지 그냥 주고 쓴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의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 세무를 도와주는 여자 세도녀입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이체되었을 때 당장 어떤 혐의가 포착되지는 않지만 차용한 목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적정하게 이자나 원금을 갚았는지, 자녀의 경제적 상황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이자 받은 것에 대한 세금 신고는 잘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받을 때 차용증의 형식과 실제성을 모두 따지기 때문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 간 차용증 관련된 세무조사는 흔히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 재산 해외 반출,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원천 등과 비교하여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차용증 형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실제 세무조사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금출처 조사 중에 부동산 취득 원천에 비는 금액 중 일부를 부모한테 빌린 돈이라고 소명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납세자는 빌린 것이라 소명했지만 계약서는 물론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도 없다면 객관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목돈을 부모가 그냥 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배우자 및 직계중비속 간의 금전 차용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어도 부모 자식 차용증의 인정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제3자 타인 간의 거래와 유사한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위한 첫 주의점은 차용증에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 내용에는 이자율,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 이자율인 4.6%의 이자액이 1천만 원보다 적은 소액에 대한 차용은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약 2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무이자의 차용 기간을 무한정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이자여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이니 빌려주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20년간 대여, 이런 식이면 형식만 대여지 그냥 주고 쓴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액의 이자 또는 원금을 매달 보내야 하고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적요의 대여금 이자 지급 또는 대여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일이 소급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등기소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 선택하여 받아두시고 보관해야 나중에 국세청 소명 시 유리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대로 실제 자녀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한 적이 없다든지 국세청의 소득신고 내역상 원리금을 상환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상환한 돈을 자녀가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의심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때는 부모 자식 계좌를 조회해서 시간 순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상환 형식을 만드는 케이스는 거의 걸립니다.
사용증대로 원리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에 맞는 자녀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했어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부모의 소득세인데요. 이자 지급한 자녀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1년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 지급 시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줄 때 지방소득세까지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27.5%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부모님의 1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어도 매번 이자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들도 소득세 신고 시 이자 소득을 누락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때도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중에 부모에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갖추어 증여받은 게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다면 과세관청은 그 이자 지급 내역이 부모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면 누락된 소득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무이자 대여금 범위 안에서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이자보다는 원금 상환으로 지급액과 정기적 지급 시기를 정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로부터 대여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중에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나 가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로서 국세청에서 인정해준 채무는 화면의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모두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의 상환 기간이 지나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자금이 상환되었는지 그 상환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기간, 상환 방법 등 차용증의 형식 요건을 전부 갖추고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 이체 근거 마련하되 자녀의 실제 경제적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실제적으로 하였다 해도 이자 지급액이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금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를 대비하여 사용 기간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대여금 연장 계약 또는 원금 상환 시에는 상환한 금액에 대한 자녀 소득의 출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실제 조사를 받으면 각 단계마다 국세청에 공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큰 돈이 움직일 때는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거치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